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를 격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투기를 이용한 시리아 공습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극단 순위파 반군 세력인 IS는 지난달 미국인 사진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는 2주 후인 이달 초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를 참수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 65%가 IS를 격퇴하기 위해 이들의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28%였습니다. 또한 IS가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0%를 차지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IS를 괴멸시키기 위해 시리아에서 전투기를 이용한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IS를 약화시키고 결국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가 참수한 미국 기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대테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은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해 광범위한 동맹을 이끌 것을 선언하며 IS에 대한 체계적 공습과 이라크와 시리아 내부 세력 지원, 실질적인 테러 방지 능력 강화와 인도적 구호 노력 강화 등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시리아 공습을 비롯해 테러리스트에 맞서고 있는 시리아 온건 반군 지원 강화, IS에 대한 자금 차단과 정보 능력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인도적 구호 노력과 관련해서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테러 조직에 의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현재 IS 격퇴를 위해 국제연합전선을 추진하고 있고 38개 나라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문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의 군대와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편 IS는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비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 북부 지역 기독교인들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카에다의 산하단체였던 이라크 순위파 반군 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이슬람의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력을 확대하며 잔인한 학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슬람 국가 IS로 이름을 변경한 이후 이들은 이라크 북부 산자르 지역을 비롯한 수십 개의 마을에서 비아랍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종 학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IS는 현재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독교인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IS에 반대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IS가 지난 6월에 함락한 모술에서는 수백여 가구가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또 소수 기독교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북부 틸카이프와 바르텔라, 카람레슈까지 IS가 점령하면서 기독교인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 최대 기독교 지역인 인구 5만의 카라코시까지 IS가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라크 내 10만여 명의 기독교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라크를 떠나지 못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텐트와 학교, 폐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라크를 떠나고 싶다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비 필레이 UN 인권 최고 대표는 지난달 성명을 발표하고
IS가 인종, 종교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 행위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자행되고 있다며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IS가 이라크 북부의 소수 인종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종 청소를 했다고 비난하는 등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오늘 15일 총회를 열고 백석교단과의 통합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신과 백석 양 교단은 통합교단의 명칭과 신학교 인준 문제, 교단의 정통성 등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양교단 통합추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교단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백석으로 결정됐으며 오늘 15일 이장 대신총회에서 대의원의 90% 이상이 교단 통합에 찬성할 경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교단은 또 예장 대신의 역사와 정통성, 총회 회기를 계승하게 되며 양 교단 소속 신학교의 경우 통합 이후에도 인준 관계가 인정됩니다. 양 교단의 통합에는 여성 목사 안수 문제 등 아직 논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통합 안건이 이번 대신총회에서 통과되면 7, 8천여 교회 규모의 대형 교단이 탄생하게 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은 지난 2일 예장 성경총회와의 교단 통합으로 5,000개 교회를 돌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성공적인 복음 확산 운동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선포식에는 총회 임원들과 전국 51개 지방의 대표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복음 확산 운동을 통해 선교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장 이신홍 목사는 선포식에서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은 복음의 부재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은 전 OMS 총재 크라우스 선교사의 추모 예배와 함께 드려졌으며 예배 이후에는 복음 전도대회 개최와 헌혈운동, 불우이웃 자매결연 운동 등 앞으로 총회에서 펼쳐질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기성총회는 다음 달 21일부터 22일까지 2014 성결교회 목회자 복음 컨퍼런스를 개최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단의 부흥을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부 해외 선교단체들의 북한 지원금이 김정은의 사치품 구매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CIA 요원은 최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해외 선교단체들의 지원금이 노동당 39호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정권의 해외 비자금 창구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정은의 호화 사치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북한은 주류와 화장품 등 사치품 수입에 6억 4,58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대북 제재 1718호를 결의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으며 지난해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대북 제재 2094호를 결의해 보석류와 고급 승용차 등을 금수 대상 사치품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의 설문조사 결과 한경직 목사와 조용기 목사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영향력 있는 종교인 상위 10명 중 불교계는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톨릭은 3명, 개신교계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비율은 상위 10위권에 5명의 목사가 이름을 올렸던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위에 오른 2명의 개신교 인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고 한경직 목사입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장성만 소장은 개신교의 호감도 하락이 종교인의 영향력 감퇴로 이어진 결과라며 우리 사회에 정신적 지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오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8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교가 함께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축제와 종단별 체험관 운영, 희망 콘서트 등 종교별 특색과 문화를 담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축제 사무국은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에 열리는 희망 콘서트에는 각 종교 지도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소외계층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제기독교 무용협회 한국지부가 오는 13일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댄스 페스티벌 우리 안에 하나님이를 개최합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페스티벌에는 국내 대표적인 기독교 무용인과 선교 무용 단체들이 참가합니다. 백연 발레단과 현대무용가 안신이 등이 공연하며 공연 수익금은 전액 북한 선교를 위해 쓰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가 1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녹색 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만 그루 심기 범국민 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교단장협의회는 이 운동을 통해 남북대립 극복과 긴장 완화는 물론 한반도 녹색 공동체를 이루는 귀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2014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제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열립니다. 서울대회는 오는 19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일에는 대전과 대구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교회 음악인을 위한 세미나 축복 더 블레싱이 오는 20일 서울 아현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정표 서울장신대 교수와 임한귀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등이 강사로 나서 은혜로운 찬양 만들기와 합창 발성법 및 효과적 칸타타 연습 방법 등의 주제로 강의합니다. 날씨입니다. 점차 가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꽤 서늘하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낮 기온도 조금씩 내려가겠는데요. 따라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